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광주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합니다. 2천억 원을 투자해 2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의 매각 명령인데 미쓰비시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69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주 전역에서 무등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쿠팡이 광주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는 공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2천억 원을 투자해 만드는 이 쿠팡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면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대규모 투자를 반기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광주 물류센터가 착공됐습니다. 평동 3차 산업단지에 들어설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축구장 20여 개 크기 부지에 걸쳐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와 쿠팡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이미 냉동 냉장식품 보관 물류센터가 완공돼 내년 상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2단계로 상온 보관 물류센터가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더 많은 물건들을 저희는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보고 그리고 그 물건은 전국에 다시 유통이 될 겁니다. 이 선순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시는 쿠팡이 2천억을 투자할 이번 물류센터 건립으로 2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쿠팡과 함께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역대 투자 유치 중 최고 규모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97%에 이르는 쿠팡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기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불거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자리보다도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먼저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많은 지역민이 일하게 될 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연휴 타 지역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에서 어제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 전남 확진자의 접촉자 2명,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 관련 6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9명 등 총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86명이 추가돼 이 델타형 감염자가 모두 46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5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9건의 백신 5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접종기관 교육과 5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백신 5접종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비구름대가 점차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늘 낮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70mm가량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면서 종일 선선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광주의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도심 경관을 지키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 건축물 높이를 미리 가늠해보는 건데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림동에 사는 이 할머니는 아파트 때문에 힘든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아파트로 개발됐지만 추가 분담금이 없는 탓에 새빵살이 신세로 전락한 데다 학동에 들어선 35층짜리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때문에 그나마 시원하게 보였던 무등산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집은 집대로 없어지고 너무 새빵살이에 잘 뱅했는데 저 아파트 짓으면서 통 다 막아져 버렸다.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주 여기저기에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 광주 지역의 주상복합 건물의 평균 층수는 33층으로 2015년 이전 평균 층수 15층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하민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는 도심의 가상현실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방식을 도입하면 광주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서울시 등도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심 경관을 지켜내고 있다며 광주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높이 제한을 한다는 건 항상 그 사적 재산하고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이제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얻어냄에 있어서 추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경험해서 과연 좋구나라고 하던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다. 이 같은 제안에 김용집 광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학동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해 광주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무등산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광주광역 시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경관권이 전제로 한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에펠탑이 있는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프랑스 파리나 세인트폴 성당 같은 랜드마크를 보호하면서 건물 높이를 관리하는 영국의 런던처럼 광주의 도시계획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웃사회 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이 2012년 8,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2,200여 건으로 8년 사이에 4.8배 증가했습니다. 또 2단계 현장 진단 민원 접수도 같은 기간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제가 도입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신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미역과 다시마 등 6개 품목의 가격 안정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익 지원 대상과 기준, 수산인 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서 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역 피해자들에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보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지만 중공업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피해 배상을 외면해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팔아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첫 계단, 첫 관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면 나머지 절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즉시 항고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서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휴무일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뒤에서 오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산업단지 안의 도로에서 빚어진 사고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인근에 자전거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영암군 3호읍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전 9시 55분쯤.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공장 직원들이 나와 119에 신고했지만 자전거에 탄 태국 국적 31살 A씨와 35살 B씨는 모두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운전자는 그 여자 다친 여자 그 옆에가 서 있었고 사람을 어떻게 싣고 병원에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근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쉬는 날 장을 보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함께 타고 인근 마트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앞에 있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네. 사고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운전자는 혼자 타셨고요.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산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 원을 타낸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하고 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당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기를 태운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서에만 기록된 마한 신미제국의 실체가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신미국이 조성했던 구분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산림 한가운데 이제 막 발굴이 시작된 고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남군 우퍼리 고분군으로 이곳에서 발굴된 고분은 모두 6기. 고분의 입구는 문비석과 문주석, 문지방석으로 구성됐고 돌을 층층이 쌓아 6세기 백제 사비형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분에서는 무늬 없는 토기와 광못, 청동환 등 20여 점의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민간문화재 단체가 우퍼리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서만 육안으로 확인한 고분이 110여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분 훼손이 진행돼 긴급 발굴만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고분이 발굴될 전망입니다. 우퍼리 고분군은 특히 해남 반도가 마한 신미제국의 대표 세력인 신미국의 중심 세력이 활동했던 지역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산면의 마한의 그 신미 제국이 백제 신명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한 신미 제국은 중국 역사서 진서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잊혀진 나라. 우퍼리 고분군은 이러한 신미 제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는 데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종합 정비를 수립한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희구를 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발굴이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퍼리 고분군은 유적의 범위가 넓어 도굴로 인한 유적 훼손 위험성이 높아 신속한 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서진 신임 KBC 광주방송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서진 신임 회장은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의 광역방송센터를 개설해 KBC가 종합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출신인 정서진 신임 회장은 목포 MBC 기자를 시작으로 세계일보 경제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가 차량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차로를 조정하고 교통신호기 등 시설을 정비하는 202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북구 용봉동 북구청 사거리, 임동 광천 1교 3거리 등 14개 지역입니다. 결과 원심대로 세입 김선빈의 3타점 적시 2루타. 김선빈은 여유있게 스타트 몸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이제 어느새 6대4까지 좁는 사랑을 소개하신 적 없던 김민식의 적시타로 2루자까지 홀승부. 2타점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기아 타선. 결국 6대0의 스코어가 단숨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6대1 동점. 김태진이 홈으로 모았습니다. 점수차를 4점 차로 높이고 있는 기아의 이번 7회초입니다. 좀 밀었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이 타구 탑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2루에서 김선빈을 편안하게 불러들이고 있는 커크의 적시 2루타. 이쪽 땅볼 타고 빠져나가면서 2루에 딱 덜커를 손을 치고 홈으로 점수 이제 10대9.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머리 자리 잡았습니다. 이 타구가 엄청난 기량이
점수 한 점 차 10대 9 NC 승리.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건데요. 지금은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낮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70mm 가량입니다.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6도로 종일 선선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에서도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로 오늘은 아침 기온이 높아서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보성의 낮 기온은 26도, 여수에서도 낮 기온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파도가 더 높게 일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